안녕하십니까. 라스트 성공전략의 최리나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가 시티그룹 실적 악재에도 불구하고 플러스 마감했다는 소식, 그리고 장이 끝나고 나서 기다렸던 애플의 실적이 공개됐는데 어닝 서프라이즈였다는 소식 때문에 코스피는 지금 2100선 굳히기, 그리고 2110선 돌파를 넘어서 장중 최고치인 2118포인트에 불과 1, 2포인트 정도 차로 바짝 좁힌 상태입니다. 현재 코스피는 2117.27인데요. 2118.86이 얼마 전에 가장 높았던 포인트였거든요. 때마침 이날 애플의 실적도 나왔겠다. 삼성전자의 주가가 아주 볼만한데요. 지금 99만 8천원, 99만 9천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 대장주가 오늘 하루 동안만 무려 3%나 오르면서 100만 원에 불과 1, 2천 원을 남겨두고 있는 시점인데, 만약 오늘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하고 삼성전자가 징크스가 아닌 100만 원을 실제로 현실화시켜준다면 2011년 1월 19일은 기록적인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같은 날 일단은 정리를 하고 넘어갈는지, 새 마음으로 뭔가 사볼는지 고민되시죠? 스피드 종목 상담 코너 활용해 보십시오.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보내주실 수 있는 곳이고요. 이쪽으로 문자 보내시면 2시 반부터 시작한 이 코너에 두 분의 전문가께서 시원한 해답 들려드릴 겁니다. 지금부터 문자는 저희가 받도록 할게요. 뿐만 아니라 서울경제TV 고품격 증권 정보 서비스인 샘플러스에서요, 전문가 방송을 얼마 전부터 진행하고 있는데요. 발빠른 시황 뿐만 아니라 내 포트폴리오에 대한 전반적인 상담을 좀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아래쪽에 홈페이지를 좀 참조하시거나 1577-7451번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내일은 최병곤 전문가와 검투사께서 또 많은 예쁜 그런 방송을 꾸며주신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수는 2116.95. 일단 2117 조금 모자랍니다. 삼성전자 역시 조금 모자란데 일단 기대를 걸어보겠고요. 전문가와 함께 오늘 시장 상황 한번 특징 추려보죠. SK증권으로 갈까요? 고승인 연구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2100선 정도에서 조용할 줄 알았는데 오후장 들어서 아주 폭발적이네요. 예, 전일 미 증시 마감 후 발표한 애플의 4분기 실적은 매출액 267억 달러, 주당 순이익 6.43달러를 기록하며 시장의 예상치인 주당 순이익 5.41달러를 크게 상회하였습니다. 이에 시간 외 거래에서 3%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러한 애플의 어닝 서프라이즈로 국내 증시는 IT주를 중심으로 크게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경우 100만 원을 목전에 두고 있는 모습인데요.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면 개인이 260억 원, 외국인이 603억 원, 기관이 300억 원가량 순매도를 하고 있고요. 국가기관 쪽에서 1,471억 원 순매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업종별로는 IT, 조선, 보험주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건설, 자동차는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개인들이 오늘도 여전히 사는가 싶었었는데 개인마저도 지금은 일단 현물 기준으로 매도 우위로 바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거나 외국인들의 팔자는 오늘까지 한 닷새째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왜 파는지가 궁금합니다. 이유를 좀 알아야 되겠죠. 일단 많은 규모의 순매도는 확실히 아니라는 걸 알겠는데 한국뿐만 아니라 인도, 중국 쪽에서도 좀 발을 뺀다면서요. 예,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는 4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반면에 선물 쪽에서 보면 오늘 7천 계약 이상 매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추세적으로 우리나라 증시에서 손을 떼는 모습은 아니고요. 단기 급등과 이와 더불어서 중국의 긴축 우려, 그리고 미중 정상회담 등 굵직굵직한 이벤트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지켜보고 나서자라는 의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근데 외국인들이 이렇게 좀 덜 사는, 현물을 좀 덜 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신흥국의 인플레를 조금 신경 써서이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코스피 지수는 글로벌 유동성 효과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21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아주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와 더불어 국제 원자재 가격과 식품 가격도 동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동아시아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켜 1분기에는 동아시아 인플레이션이 시장이 직면할 가장 큰 리스크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인상과 중국 지준율 0.5%포인트 인상은 이러한 인플레이션 압력 때문이고요. 앞으로도 각국의 긴축 정책은 지속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아시아 물가 상승의 중심이 중국에 있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요인인데요. 1월달 중국 내수 식품 가격과 철광석, 비철 금속 등이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은 더욱 높아질 전망입니다. 따라서 중국의 추가적인 긴축 정책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위안화 절상 속도 역시 더욱 빨라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긴축 기조는 이미 시장에 일정 부분 반영된 상태이고요. 그리고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일 것이고요. 증시의 상승 추세를 훼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중국의 경착륙 리스크는 중기 위험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중국의 긴축 조치 자체는 시장에 많이 반영된 그런 국면인 것 같다는 얘기셨어요. 그러면 일단 인플레는 전반적으로 지금 신흥시장에 다 퍼져 있는 것이 맞고 대신에 외국인들도 때문에 좀 적게 사주는 것도 사실인데 애플의 이런 효과가 오늘 IT주 강세로 이어지는 거 보니까 좀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있긴 합니다만 실적만 보면은 성공할 수 있습니까, 투자에? 예, 맞습니다. 예,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는 1%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다시 연고점을 돌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애플 등 미국 주요 기업의 어닝 서프라이즈 때문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일 발표되는 중국의 소비자 물가 등 주요 경제 지표 발표와 더불어 향후 발표되는 기업 이익의 수준에 따라 시장은 움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 외국인이 4거래일 연속 매도를 하고 있고 펀드 환매 물량이 지속적으로 출회되는 것은 부담스러운 요인인데요. 위안화 절상과 더불어 워낙 강세가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 증시가 더욱 매력적으로 보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외국인 매도는 추세적인 매도로 보고 있지는 않고요. 1분기까지 외국인의 매수세는 유입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심 업종으로는 원화 강세에 시장 대비 수익률이 좋았던 건설, 기계, 조선, 소비자 서비스, 은행주에 관심을 두고 있고요. 오늘은 약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지수 강세와 더불어 거래대금 증가 수혜를 보는 대형 증권주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원화 강세 수혜주 그리고 오늘 또 증권주, 대형 증권주도 함께 좀 보자라는 얘기 들려주셨습니다. SK증권 고승희 연구원 분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장엔 뭐가 가장 이슈일걸까요? 오늘 이슈 얘기해보는 시간 하이투자증권의 김영진 부장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CEO가 변관했다는 소식 무관하게 애플 실적이 좋아서인지 오늘도 IT주는 엄청난 강세를 띠고 있는데요. 부장님, 삼성전자가 진짜 100만 원을 갈 모양이에요. 예, 오늘 찍으려나 본데요. 이번 주 초에 좀 이격 해소 과정을 거친 다음에 삼성전자가 어제하고 오늘 이후에 오늘까지도요. 강세 보이는 점이 좀 특징적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렇게 삼성전자가 강세를 보이면 다른 종목들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이는 그런 상황이 나왔었는데 오늘은 동반 상승세도 나타나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가 좀 좋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초에 이격 해소 과정 이후에 계속 상승세로 전환하는데 삼성전자가 중심에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그 추세대 내에서 움직임, 결국 이격 해소를 하더라도 추세대 내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업종 흐름에서 말씀하신 대로 IT 업종이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어제 애플하고 IBM의 실적 호전도 호재성 재료로 추가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IBM 특히 애플보다 조금 한 발짝 더 깊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요. IBM의 기업 실적은 사실 경제 지표하고 비슷한 그런 실적 발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세부 사항을 보면은 기업용 소프트웨어하고요. 기업용 서비스, 또 서버 사업 부문의 호전세가 나타났던 점, 결국 기업 활동을 반영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경제지표 성격의 기업 실적이 좋게 나왔다. 결국 경제지표도 좋게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업 실적 발표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시장에 그대로 영향을 미치고 있죠. 이제는 삼성전자 아예 자릿수가 틀려질 수 있는 그런 가격대, 결국 100만 원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상징적인 의미로 가치 있는 움직임이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요. 애플하고 경쟁에서 스티브 잡스가 아프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오른다 이렇게 보기보다는요, 이미 경쟁 입지를 구축한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 이 IT 업종의 흐름에서 봤을 때
LG전자 강세를 스티브 잡스하고 좀 연관을 시켜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대적으로 좀 LG전자가 스마트폰 부분에서 약한 입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LG전자 같은 경우에 강세를 놓고 보면 LG전자뿐만이 아니라 LG IT 쪽이 전체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시세 분출 이후에 또 IT 업종 내 수익률 키 맞추기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상승 내용도 좀 해석해 볼 필요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단지 이 수급상에서 놓고 봤을 때 외국인 선물 매수가 들어오는 건 좀 좋은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 하루 건너서 이렇게 투기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이 점을 좋게만 보기는 좀 힘들어 보이고요. 어제 한 4천 계약 정도를 종가에 밀어내린 그런 모습이 나타난 이후에 오늘 또 그 반대되는 움직임이 나타난다. 이런 점을 봤을 때 오늘 시장에 우리 시장 뭐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그 중에 또 오게티가 또 외국인 선물 매매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래요. 일단 뭐 외국인들의 선물 오늘은 고마운데 어제 그렇게 막판에 빼더니 오늘 이렇게 또 갑자기 올리는 이런 변동성은 반갑지 않다 이런 얘기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주초에 악재성 재료였던 긴축 부담은 좀 사그라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중국에 긴축한다고 전 세계 인플레를 잡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분석도 앞서 해주셨었잖아요. 네, 인플레 얘기가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인플레이션하고 긴축의 문제는 동전의 양면성 같이 좀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꼭 주시장에 나쁜 것인가 이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긴축으로 인한 유동성 축소가 된다 이런 점은 좀 악재성 재료로 봐야겠죠. 하지만 그 인플레이션의 성격을 볼 때는 주식시장에 꼭 악재다 이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자산시장의 강세 현상이 동반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한번 이 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2007년 그 금융위기 이후에 주식시장하고 원자재 시장의 좀 흐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이 빨간색 선이 WTI 현물 그 가격이고요. 녹색 선이 코스피 지수고 푸른색 선이 다우 지수고요. 또 갈색 선이 이제 대두 가격을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이 WTI나 대두 같은 경우 이제 원자재 시장의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흐름하고 다우 지수하고 코스피 지수의 흐름을 좀 비교해 보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이 시장의 흐름을 보면 대부분 구간에서 이 추세가 방향이요. 좀 동행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죠. 어느 한쪽이 올랐을 때 어느 한쪽이 대체로 빠져주거나 또 그 반대의 모습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아니죠. 결국 상품시장하고 주식시장하고 같은 자산시장의 흐름에서 읽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원자재 시장 같은 경우에 이제 급하게 좀 오른 구간이 있습니다. 거의 매수 클라이맥스로 좀 진입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그때가 2008년 그 4월 저 피크점을 형성한 때죠. 그 당시에 100불을 돌파를 하면서 7월 달에는 145불까지 기록했었죠. 그 당시에는 주식시장하고 약간 좀 차별적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주식시장은 이 배럴당 한 100불에 근접하던 그 2007년 후반에 이미 고점을 형성을 했고요. 이 100불이 넘어서면서 140불로 들어가는 그 상황에서는 상품시장이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을 넘어선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서 주식시장이 좀 약세로 들어서는 그런 모습으로 작용이 됐었죠. 약간의 시차가 존재한다 이 말씀을 드린 것인데요. 결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상품시장이 어느 정도 선을 넘지 않으면은 결국 주식시장하고 동행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결국 이제 원자재 시장의 강세가 인플레이션의 위험으로 부각이 되고요. 또 실물 경제에서 기업 활동이나 소비 위축 등의 이슈로 그 확대되는 시점에서는 주식시장이 약세를 보일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동반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최근 흐름을 이렇게 2008년 이후를 놓고 보면은요. 이때 유동성 공급이 이제 시작이 된 때죠. 자산 시장이 동반 강세를 보이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09년을 전후로 해서 2009년 초를 전후로 해서 모두 다 저점을 찍고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죠. 석유 가격의 강세도 그렇지만 이 대두로 표시된 이 농산물 시세가 훨씬 이 진폭이 크다는 점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추세적인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투기적인 수요가 동참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결국 중국 쪽에서 긴축을 하거나 이머징 마켓 중심의 긴축으로는 약간 좀 제한적인 흐름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제한적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결국 중국이나 이머징 마켓 중심의 긴축은 글로벌 유동성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봤을 때 이 자산 시장 전체적으로 뭐 꺾은다, 이 인플레를 좀 막는다 이런 영향을 주기는 좀 역부족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특히 이제 중국 지준율 인상으로 해서 중국 내부 유동성 통제를 만든다면은요, 이 원자재 시장의 상승 기조를 돌려놓기에는 완전히 역부족이겠죠. 왜냐하면 이 상품 시장의 흐름이 중국의 국내 요인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중요 포인트를 짚는다면은요,
이 과거 자산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요. 이 원자재 시장의 강세가 마무리되는 그런 경우에는 이 주식시장이 역시 조정세 진입으로 동반 흐름으로 나타난다는 점 이 그래프에서 알 수가 있는데요. 특히 글로벌 유동성 흐름이 강화된 금융위기 이후의 자산시장 움직임을 감안하면 이 원자재 상품 시장의 위축을 주식시장의 호재로 보기는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히려 원자재 값 어느 정도 잡혀 이런 헤드라인 나오면 주식시장은 위축될 수도 있겠다. 역으로 그런 생각마저 드는데요. 원자재 가격의 고공행진 그리고 인플레가 지속된다면은 주식시장엔 오히려 좋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셨는데 업종별로는 하지만 수혜를 보는 쪽 그리고 피해를 보는 쪽이 좀 확연히 갈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도 유통주가 죽을 쓰는 이유 이거하고 맞닿아 있는 거 아닐까요? 네, 시장 전체적으로는 이 자산시장하고 동반 강세를 보인다라고 하지만 주식시장 내부적으로는 업종별로 이 영향이 차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점을 봐야 되겠죠. 인플레이션 이 대책으로 인해서 긴축을 거론한다면 대표적으로 이 보험주 당연히 올라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또 예대금리 이쪽을 거론한다면 금융지주사 역시 마찬가지로 반사이익이 나타날 수 있겠고요. 인플레이션 그 자체만으로 보면 악재가 되는 업종들이 좀 있죠. 원료 수입 같은 경우 단가 인상이 되기 때문에 그 악재가 되는 그 음식료나 전기가스 업종이나 또 비용 증가 측면에서 보면 항공이나 해운 운송 업종 이쪽이 또 약간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이쪽은 이제 가격 전가가 일부 가능하다 이렇게 본다면은 좀 약간 제한적이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만약에 이 인플레가 많이 심화되면은요 이 소비 위축이 일어난다는 그 차원에서 봤을 때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이 부담을 받겠지만 특히 내수 관련 유통 업종에 좀 부담이 되겠죠. 하지만 이제 이 유통이나 운송 업종 같은 경우는 경기 개선이 되기 때문에 인플레가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양면성이 존재하는 그런 업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우리 시장에서 실제로 올해 업종별 등락률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이 음식료나 종이목재, 유통이나 전기가스 업종 결국 이런 인플레가 부담이 되는 업종이 하락률 상위에 들어서 있다는 점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고요. 호재성 재료로 작용될 업종을 한번 찾아본다면은요, 이 상품 관련주 직접적으로 호재가 될 수도 있겠고요. 또 농업 관련주도 좀 호재가 될 수 있겠고, 최근에는 이 태양광 관련된 종목이 좀 호재성 재료로 좀 탄력이 받고 있는 모습. 결국 악재만 있는 것은 아니고 또 호재성 재료로 작용되는 업종도 있다는 점, 이 점을 한번 착안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인플레 주의보가 내려진 지금의 가격 전가를 조금 쉽게 시킬 수 있는 업종이라든가 직접적으로 원자재가 뛰면 바로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업종을 공략해보는 거 어떻습니까? 좀 쉽게 설명해 주시죠. 맞습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원가 인상 요인을 제품가에 전가 가능한 그 정유나 화학 업종이나요. 말씀하신 그 전통적인 원자재 관련주 같은 그런 업종이요. 그리고 최근에 부각되는 자원개발 관련돼서 이 종합상사 이 종목들이 좀 부각이 되고 있죠. 원자재 시장이 이제 주식시장보다 등락이 훨씬 큰 편이다. 아까 본 그래프에서 그렇게 나타나지만 이 주식시장 내부의 이 원자재 관련주는 그 원자재 시장의 등락률보다도 오히려 더 큰 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려아연이나 풍산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그런 등락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요. 이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11월 이후에 조정 이후 다시 재상승 추세에 진입하고 있죠. 풍산의 경우도 이제 사상 최고가 흐름 지속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고요. 이런 종목들을 보면은 실적도 뒷받침된다는 차원에서 봤을 때 이제 단순 기대감에 의한 상승이 아니라 내용도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자원 개발을 하는 종합상사부인데요. 어제 살펴봤었죠. 이 신고가 대비 한 3% 조정을 보이는 종목군에 이 종합상사 부류가 속하는데요. 현대상사가 가장 탄력적으로 나타나고 있죠. 오늘도 좀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고 또 LG상사가 이제 뒤따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LG상사 같은 경우는 이 GS 리테일 상장에 따른 지분 가치 또한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죠. 전반적으로 이 자원 관련된 종목하고 이 자원 개발을 직접 하는 이 부류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도 관심이 좀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 이유는 현재 인플레이션 그 기조 자체가 단기적인 것이 아니고 추세적이라는 점이고요.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인다라고 한다면 이 상품 시장 전체적으로도 또 동반 상승을 보일 거란 점에서 이쪽으로의 관심을 좀 지속해 볼 필요 있어 보이고요. 원자재 관련주하고 자원개발 이쪽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좀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신고가 내고 있는 현대상사 쪽이 좀 낮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조금 지금 조정받고 있는 나머지 종목을 오늘 같은 날 매수하는 게 좋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신고가 내는 그 당일날 쫓아가는 건 제가 워낙에 싫어하기 때문에 하루 이틀 조정을 보이는
그때에 뭐 접근한다. 이 점이 현대상사 쪽으로는 접근 차원이 될 테고요. LG상사 같은 경우는 지금 단기 지지선까지 지금 하락을 해 있는 모습이죠. 한 38,800원에서 38,500원 선에서 지지선이 작용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본다면 오늘 정도에는 LG상사 한번 좀 공략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하이투자증권 김영진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기분 좋으십니까? 아니면 내 종목은 빠지고 있어서 기분이 별로신가요? 스피드 종목 상담 코너에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문자를 보내주시면 내 종목 들고 있어서 좋을런지 오늘 팔아야 될런지 등등의 질문을 전문가에게 하실 수 있고 답까지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약 한 10분 후에 이 코너 들어가게 되니까 지금부터 문자 많이 보내주십시오. 자, 이제는 수급 분석 한번 해보죠. 동양종금증권의 최일종 팀장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현물에서는 사준 주체가 없지만 그건 뭐 순수하게 사느냐라는 집계니까요. 외국인 기관, 외국인의 폭발적인 선물 매수세에 대한 얘기도 듣고 싶고 1,000억 이상씩 사는 IT주에 대한 의견도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정희 씨는 이제 오전 9시 반까지가 이제 외국인들 선물 부분에서 굉장히 좀 흔들렸던 부분인데요. 그런 이제 흔들림으로 인해서 이제 종합지수가 8포인트 마이너스까지 이제 떨어진 후에, 급진적으로 이제 선물 방향성을 위쪽으로 잡는,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뭐 7천 계약 넘게, 순매수를 지금 선물 쪽에서 가담을 해주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일부 업종에 국한된 순매수가 집중이 되면서 고가의 우량주들, 대형주들 중심으로 지수를 견인시키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투자자 수급 동향을 살펴보게 되면요. 외국인들이 560억 매도, 개인 쪽에서 420억 매도, 기관 쪽에서도 30억 가량의 순매도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대체적으로 순매수하는 이제 뚜렷한 주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종합지수는 현재 상당히 강세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점 같은 경우는 편중화 현상의 극단적인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핵심에는 전기전자가 있다. 그리고 중공업 조선주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지수를 견인하고 있는 업종들, 종목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보험주와 증권주, 그리고 은행주, 그리고 조선중공업주와 철강주, 그리고 이제 전기전자 쪽, 이러한 쪽이 지금 핵심이 되면서 지수를 지금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장중 한때 99만 9천 원까지 가는 삼성전자의 흐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향후 100만 원 이상의 흐름 충분히 가능하겠다라는 측면이 좀 부각이 되면서 상당히 좀 탄력적인 그러한 지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외국인들 수급을 살펴보게 되면요. 오늘은 전기전자 쪽에서 1,000억 넘게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다른 여타 종목으로는 순매수가 거의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부분 잘잘하게 이렇게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일단은 뭐 증권 쪽과 보험 쪽에서 각각 50억과 29억의 순매수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나머지 매도하는 쪽 살펴보게 되면 유통 쪽에 400억대, 그리고 건설업에 420억, 그리고 금융 쪽으로 240억, 서비스업 쪽으로 330억의 순매도세가 눈에 띄고요. 나머지 부분은 크게 매수도 안 하고 매도도 안 하는 그러한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는 역시 마찬가지에 전기전자 쪽에 1,000억 넘는 순매수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철강금속 쪽으로 이 116억의 순매수, 그리고 금융업 쪽으로 210억의 순매수, 보험 쪽으로 460억의 순매수 흐름을 보여주면서 기관 쪽과 그리고 외국인들이 순매수하는 업종들, 이러한 쪽의 그 종목들 중심으로 상승 흐름이 견조하게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목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만을 200억 이상 집중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미포조선이라든가 삼성중공업, LG전자, LG디스플레이, 대우증권 등으로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기관들 같은 경우는 이제 대우증권 쪽에 집중되는 순매수 기조를 유지를 하고 있고, LG전자 쪽과 현대중공업 이러한 쪽을 이제 각각 100억 이상씩 순매수를 하고 있고, LG디스플레이와 NHN 그리고 SK 등으로 순매수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진짜 IT의 날인 것 같은데 삼성전자 100만 원도 관심이지만 LG전자의 오늘 6%대 상승, LG디스플레이의 3%대 상승도 눈여겨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가던 양강 구도도 끝이 나는 겁니까? IT주 지금 상승세를 그대로 즐겨도 좋을런지요?
네, 그렇습니다. 뭐 IT, 전기전자 쪽의 그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은 조금 종목 확산이 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만 이제 강세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가 지금 현재로서는 LG전자 쪽과 그리고 LG 이 디스플레이 그리고 이제 삼성 SDI 쪽도 지금 강세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체적인 흐름 자체는 이제 이 IT가 강세인 부분은 미국의 애플사의 실적이 시간내로 발표가 되면서 상당히 급진적으로 이 서프라이즈 수준으로 나왔다라는 부분이 우리 시장에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애플의 이제 그 회장인 회장이 이제 병가를 냈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그 1분기 실적에 대한 어느 정도 기대 심리를 반영하고 있는 쪽이 LG전자 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전기전자 쪽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시장의 핵심 업종으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고 그 업종 내에서의 대장주 성격이 다변화되어 있다라는 측면에서 신뢰성이 좀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 증권주도 오늘 개인들이 폭발적으로 삽니다. 근데 아까 얘기하셨듯이 기관들은 이제 대우증권을 좀 집어드는 모습. 삼성증권은 오늘 왜 이렇게 급락하는 겁니까? 증권주 내에서도 키 맞추기가 앞으로 나올 가능성 얼마나 더 있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그 삼성증권이 주도를 하면서 이제 증권주의 핵심 대장주 성격으로 상승을 했던 부분이 나왔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증권주 중에서 이제 삼성증권을 집중적으로 이 상승을 시켰던 견인차 역할을 해줬던 부분이 자문형 랩 시장에 있어서의 하나의 편입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은 이제 최근에 정책적으로 이제 랩 관련해서 판매 규제 이런 부분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여유롭지 못한 부분이 삼성증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꼭 이러한 부분이 영향을 주면서 이제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이러한 악재가 어느 정도 투자 심리에는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우증권의 상승 흐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다분히 대우증권의 이 브로커리지 쪽에 이제 초점을 맞춘 하나의 시황 쪽과 이제 연계된 상승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우증권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흐름상으로 보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외국인 기관 매수가 집중이 되는 그러한 흐름이고요. 삼성증권은 이제 이 기관 쪽에서 매도가 집중되는 그러한 흐름이 이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악재로 이제 개별적인 악재다 이렇게 치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자, 정말 오락가락 외국인 특히나 선물 쪽에서 변동성을 키우고 오늘도 장중 변동성이 30포인트가 넘는데요. 개인들 어느 쪽에 그 기준을 둬야 될지 진짜 갈팡질팡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시간에 변동성이 더 커지는 시간인데 최일정 팀장님께서 좀 책임지고 전략 좀 세워주십시오. 네, 우리 증시가 이제 재차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19포인트 거기다가 삼성전자가 99만 9천 원 오늘 종가상으로 100만 원 볼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농후해진 그런 이제 상황인데요. 이런 흐름이다 이러면은 향후 우리 증시가 나아갈 방향 아직까지 트렌드가 추세가 깨지지 않았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견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전략적으로 어느 업종과 어느 종목에 집중을 하고 어느 쪽으로 이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종목이 그리고 이 업종이 슬림화되어 있는 현 장세에서는 상당히 이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중국 관련 악재로 인해서 운수 장비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조선중공업 업종의 이제 약세가 증시 모멘텀 약화를 갖다 초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일단은 매수 쪽으로 이제 접근을 해보자. 조정시 매수 그리고 중국 쪽의 악재 부분은 이제 이 경기가 나빠서 악재가 아닌 그 경기가 너무 강화된 그런 상황에서 진정시키는 악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추세는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요. 조선중공업주들에 대해서 이제 조정시 매수 접근 여전히 지금 현재도 유효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그 금융업종들 조금 이제 이 업종 내에서 그러니까 이제 금융주라고 하면은 은행과 그리고 이제 지주회사 그리고 이제 보험증권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현재로서는 은행 쪽으로는 메리트가 좀 떨어지는 쪽으로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증권업과 그리고 보험업종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망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조정시 계속해서 매수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이
부분이고, 특히 이제 보험주 같은 경우는 이제 향후 1년을 두고 봤을 때 점진적인 이제 금리 인상 부분이 이제 이 가능할 것 같다라는 이제 예상이 있습니다. 그래 이러한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이제 이 보험주에 대한 강세는 올해 조금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을 때는 매수 접근 계속해서 유효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전기전자업종은 이제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전반적인 종목들에 대해서 터닝 포인트가 나오느냐, 그 부분에 조금 차이점이 있는데, 여전히 그래도 전기전자 쪽의 핵심 대장주 종목들, 이러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강세 유지를 보면서 계속해서 조정 시 매수,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체적으로 이제 1월 달에 이제 핵심 이러한 쪽은 역시 전기전자, 건설, 그리고 철강이라든가, 그리고 이 금융 쪽, 이런 쪽으로 계속해서 포커스를 맞추시면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는 우리 최종 팀장님의 포트폴리오와 추가적인 의견 화면으로 간단하게 확인만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화면 함께 보시죠. 자, 5개 종목 들어있고요. SOL, GS에 대해서 여전히 계속해서 추가 매수 의견 내주셨고, NH에는 오늘 20만 원, 현재도 20만 원 정도인데요. 손절가가 20만 원이셨기 때문에 일단 손절 처리하자고 의견 주셨습니다.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과 현대모비스에 대해서도 역시 조금 더 사자고 얘기하셨는데, 현대모비스 61선에서 추가 매수, 삼성 엔지니어링 역시 신고가 낸답 눌림목에서 더 사자는 얘기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 보여지는 수익률은 오늘 낮 12시 기준이기 때문에 조금 더 사실은 현재 수익률이 더 나고 있는 상황이겠죠. 자, 끝으로 최일동 팀장님과 시간은 넉넉지 않지만 오늘의 관심주 또 듣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오늘 그 관심주라고 한다 이러면은, LG전자 쪽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가, 오늘 상당히 좀 탄력이 좋죠. 그동안에 이 2달 동안의 횡보 국면을 마무리하면서, 이 수급적인 탄력성, 이러한 부분이 담보가 되면서 어느 정도 상승 트렌드를 강하게 유지를 시켜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 8일 연속 순매수에 기관들 2일 연속 순매수, 오늘 같은 날은 동시 순매수에 우리가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 12만 1,000원 고점 이후에 눌림목 조정 흐름, 이러한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예견이 됐던 부분이고, 지금 현재 강하게 치고 올라오고 있는 부분은 앞서 말씀을 드렸던 이 애플사의 스티브 잡스의 변가, 이러한 부분이 어느 정도 이 LG전자 쪽으로는 반사익을 줄 것이다라는 부분, 그리고 1분기에는 어느 정도 이 턴어라운드가 가능할 것이다라는 부분, 이러한 부분이 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확산되는 개념에서 일단은 추세가 유지가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매수가는 11만 7,000원에서 현재가 12만 원 선까지 매수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13만 원까지 일단 단기적으로 이렇게 보겠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11만 2,000원 부분이 일단은 손절 라인으로 이렇게 설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네. 자, LG 디스플레이 일단 12만 원 정도에서는 조금씩 담아서 13만 원까지 보는 전략. 예, LG 전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네요. 동양증권증권 최일종 팀장의 오늘 관심주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스피드 종목 상담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좀 전에 NC소프트 얘기를 했는데 NC소프트 오늘 살까요?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이 종목 사도 괜찮습니까? 문자까지도 받고 있는 스피드 종목 상담 코너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쪽에 번호로 무료 돈 들지 않는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문자 상담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모셔봤는데요. 동양증권증권 골드센터 영업부의 정윤성 PB 그리고 밸류25의 심교환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장이 오르니까요. 문자 상담이 그 어느 때보다 요청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좀 역시 스피드를 좀 내주시길 권하겠고, 오늘 이렇게 많이 오를 때 삼성전자 100만 원도 찍을 수 있는 날, 이럴 때 전문가들은 과연 무슨 생각을 할까 궁금합니다. 먼저 정윤성 PB부터 시작하시죠. 예, 우선 삼성전자 100만 원 간다는 거는 강세장이라는 얘기겠죠. 강세장은 오늘 또 특징적인 게 1등주가 들이 가기 때문에 또 2등주들이 따라붙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강세장 특징이 어떻게 되냐면 우선 업종별 대표주들이 먼저 한번 점프업을 해주고 2등주들이 거기에 따라서 너무 갭이
났을 경우에는 또 키 맞추기를 또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봤었을 경우에 삼성전자가 뛰다 보니까 이제 백색 가전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스마트폰 부분에서 어느 정도 만회가 되고 있는 LG전자가 차츰차츰 키 맞추기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또 제가 예전부터 추천드렸던 삼성증권이 오늘 좀 하락세를 보이면서 뭐 업계에서 2위 정도 되는 그런 대우증권 같은 경우가 어느 정도 키 맞추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세장일 때는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이제 1등주와 2등주의 갭이 있었을 경우에는 거기에 맞춰서 갭이 많이 벌어졌을 경우에는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로 트레이딩을 할 수가 있고, 단기 매매죠. 그다음에 장기 투자 같은 경우는 1등주들이 턴을 하고 있는 종목, 그런 것들로 매수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일단 단기적으로는 키 맞추기 장세가 좀 연출되고 있는 만큼 지금까지 못 올랐던 것들도 조금 오를 수 있겠다.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 참고하시고요. 우리 신규현 전문가께서는요. 예, 우선 뭐 지금 강세장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제는 뭐 물론 강세장 계속적으로 즐길 필요는 있겠지만은 지금부터는 조금은 이제 과열 양상에 대해서 걱정을 좀 하셔야 될 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투자 심리가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개인들의 장세로 약간 좀 이제 전환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이제 변동성 지수도 상당히 좀 안정화가 되면서 약간 경기 과열권에 대한 신호도 어느 정도 사실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이제는 중대형주보다는 덜 올라왔던 그런 중대형주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중소형주로 어느 정도는 조금 갈아타시는 것이 좀 안전하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뭐 곡물 가격이라든가 원자재 가격들이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상황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보다 투자를 하신다면은 일석이조의 투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일단 많이 올라왔고 했으니까 좀 저평가된 그런 중소형주까지도 보는 게 센스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셨습니다. 자, 그래요. 키 맞추기 그리고 저평가된 중소형주 간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거 보니까 진짜 강세장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 삼성증권 지금 뭐 이런 문의들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부터 문자 소화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오늘은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빨리빨리 좀 메모를 하십시오. 먼저 OCI 상담 요청해 주신 0555님 지금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1만 2천 원에 사셨다고 하셨고 무려 60%나 지금 비율을 들고 가고 계신데, OCI 오늘 실적 나왔죠? 때문에 4%나 급등하고 있습니다. 아마 언제쯤 팔까요? 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매도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으신 시점인데, OCI 같은 경우는 태양광 쪽, 그 다음에 뭐 LED 사파이어인 것 쪽, 그쪽에서 어느 정도 기술력을 갖추고, 특히나 중국 관련주들 중에서 특히나 녹색 성장 중에서 실질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 중에 대표적인 것이 OCI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상승 흐름과 기관들의 그런 수급 물량하고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랬을 경우에는 5일선 위에서 떴었을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오늘 같은 날 급등했던 경우, 특히나 매출이 나왔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뭐 한 30% 이내에서는 수익 실현을 하시고, 또 밑에서는 또 잡는 그런 트레이딩을 하시기 바라겠고,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시겠다고 하시면 우선은 지속적으로 보유를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첫 번째 목표 주가인 44만 원 정도까지는 우선은 장기적으로 본다면 기다리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예. 네, 44만 원까지 한번 기다려보자. OCI에 대한 얘기이셨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요, 저희가 SK케미칼을 좀 보려고 해요. 47,900원에 매수하셨다고 문자 보내셨고 30% 정도 들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47,900원이라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주 예전에 사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6만 원, 얼마 전에 또 7만 원 거의 부근까지 갔었는데 매도 타이밍을 살짝 놓치신 것 같기도 해요. 예, 우선은 뭐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업 재무 구조가 이제 좀 어느 정도 안정이 됐다, 이런 평가가 많이 나오면서 그런 성장성이라든가 기업 안정성이 상당히 부각이 되면서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SK가스 인수에 대해서도 이제는 시너지 효과가 어느 나타날 시기라는 점에서는 이제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레포트라든가 이런 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투자 심리는 상당히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은 이제 SK케미칼 같은 중에서는 역시 화학주 중에서는 조금은 성장성이 조금은 약하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물론
화학주 2011년도 가장 그 주도주 업종이 것만은 분명합니다. 하지만은 그 탑픽 정도의 그런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그냥 그 수익 실현을 하시고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화학주 중에서도 중국의 성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경쟁력에서 상당히 우위가 있는 그러한 그 종목으로 갈아타시고 또 나머지는 또 업종을 좀 분류를 하셔갖고 조금 수익 실현을 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그러면 지금 정도에서 일단 정리하자. SK케미칼 말고 만약 갈아탄다면 화학주 뭐 하나 정도만 언급을 그래도 해주시죠. 예, 우선은 뭐 오늘장 강하게 그 작용을 하고 있는 역시 하나케미칼 계속적으로 강하게 갈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수익 나신 거 전부 다 또 하나케미칼로 가시지 마시고 한 반 정도는 좀 현금으로 보유하셨다가 어느 정도 과열 양상에 대한 불안감을 좀 해소하기 위한 여유로운 투자 돈을 좀 가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SK케미칼에서 곧바로 말고 스리슬쩍 하나케미칼로 조금 무게중심 이동해 보십시오. 다음으로는 0792님이 보내주셨네요. 주성엔지니어링 2850원에 샀는데 50% 정도 들고 있습니다 하셨습니다. 별다른 뭐 정보는 없는데 제가 잘 볼 줄 모르지만 차트를 보니까 2만원, 지금 한 2만원, 2만800원 정도인데요. 22,000원을 뭐 넘어야 뭐가 좀 얘기가 되겠는데요. 예. 우선은 뭐 차트를 보면 좀 밋밋한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랬을 경우는 좀 차트를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될 필요성이 있죠. 그래서 만약에 주봉을 본다 그러면 우선은 일봉상에서 봤었을 경우는 확실히 추세를 모르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 주제가 없는 그런 미미한 움직임을 볼 수가 있지만 주봉, 특히나 일봉에서 답이 안 나왔을 경우는 장기적인 추세를 봐야 된다. 그래서 주봉을 봤었을 경우는 단기적으로 이제 조정을 받았었죠.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았던 이유는 지금 찾아보면 이제 뭐 마진 부분이 생각보다도 미미했던 부분하고 또 자금 조달 부분이 좀 여유롭지가 않았던 부분 때문에 최근에 상당히 저평가 횡보를 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다시금 어느 정도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월봉을 보자고 한다 그러면 상당히 한번 크게 조정을 줬다가 지금 아직도 상승 추세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성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매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뭐 솔라셀 부분에서 상당히 경쟁력이 있고 앞으로도 수주 부분에서 상당히 폭발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큰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성장성은 무한하다고 볼 수가 있고 목표 주가는 예를 들어서 한 25,500원 선까지도 한번 지켜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25,500원 선까지도 볼 수 있다라는 얘기 저희가 한번 들어봤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에 대한 답변이었고요. 자, 다음으로는 삼성전기를요. 129,000원에 한 10% 정도 들고 계신 분이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삼성전기 최근에 조금 올라오고 있는데 125,500원이네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매수가 회복은 안 되고 있는데 언제쯤 좀 시원하게 갈까요? 삼성전기도. 예, 뭐 삼성전기는 제가 봤을 때는 역시 그 IT 업종에 대한 지금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그런 관심이 어느 정도 좀 식을 때는 삼성전기 쪽으로도 어느 정도 그 관심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차트상으로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뭐 횡보 구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로 약간 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스마트폰인가 그리고 2011년도 특히 태블릿 PC에 대한 성장성이 상당히 지금 그 점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삼성전기의 주가 또한 이렇게 어느 정도 횡보하는 구간에서 힘을 비축한 다음에 다시 한번 오른다면 큰 폭의 상승도 가능한 구간이고 최근에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 자문사에서 편입이 많이 된다고 이런 소리가 좀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에 그런 수급은 자문사가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자문사 편입 종목으로서 만약에 편입이 계속적으로 유입이 된다면은 큰 폭의 추종 매매 세력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셔갖고 좀 홀딩하시는 전략을 좀 펴가셔갖고 15만 원까지 바라보시는 투자 전략 좀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홀딩에 대한 의견이 나왔네요. 저희가 이렇게 해서 이제 종목 상담을 계속해서 이어가는데요. 다음에는 9518님이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기아차를 57,500원에 100% 뭐 소위 말하는 올인을 기아차에 지금 하신 분 같아요. 지금 약간은 횡보, 오늘 그래도 플러스로 반전된 게 참 다행인데 57,200원 뭐 별로 재미는 못 보고 계신 것 같아요. 매도가 그리고 매도 시점 알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자동차주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자동차들 미래 같은 경우는 우선은 최근에는 이제 일본 자동차 시장이 어느 정도 회복을 되고 있는 모습이 보이면서 혹시라도 국내 자동차 시장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다는 그런 심리의 기인에서 지금 자동차주들이 상당히 단기적으로 좀 소폭 조정을 보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아차도 차트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단기적으로 한 번쯤은 꺾였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다시금 또 양봉으로 좀 끌어올리고 있는 십자 비석형 모습을 볼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주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일본 차와 한국 차가 경쟁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시장 파이에서 아시아 쪽 자동차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시너지 효과는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아차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성은 크고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 신모델 같은 경우 대거 출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기아차는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한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도 일본만 제시를 해드리는 게 아니라 일봉에서 답이 안 나올 경우는 주봉에서 또 월봉으로 또 한번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 한번 꺾였지만 주봉을 많이 보신다면 아직도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특히나 월봉을 본다 그러면 상당히 그 용이 승천하는 그런 모습처럼 이렇게 머리를 바짝 들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일봉에서 꺾였지만 주봉과 월봉이 갔을 경우에는 장기적인 추세는 간다고 볼 수가 있고 오히려 답은 일봉상 조정 시에는 매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가 봤었을 경우는 비중이 100%는 좀 많으시기 때문에 앞으로는 포트 비중은 한 50%에서 30% 이내로 좀 줄이시길 바라겠고요. 왜냐하면 기다리실 수 있는 그 심리적인 여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우선은 100% 보유를 하셨기 때문에 우선 목표 주가는 기아차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MS 비중은 늘어난다는 가정하에서 본다면 64,000원까지도 우선은 1차적으로 기술적으로도 우선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네. 자, 좀 전에 삼성전자가 100만 원이 드디어 갔고요. 코스피는 2119.24를 찍었습니다. 지금 소폭 내려와 있긴 한데 좀 전에 모두 다 일단 장중에 다 찍었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문자 상담 이어갈게요. LG 디스플레이를 좀 볼까요? 삼성전자도 막 100만 원을 찍었으니까요. 38,400원에 사셨다고 하셨고 540주를 보유하셨다고 하셨는데 어찌해야 할까요? 살려주십시오 하셨어요. 거의 지금 매수가가 현재가네요. 네, 지금 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오늘 되게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역시 그 IT주들의 그런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삼성전자가 이제 100만 원을 가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역시 대형 IT주들의 그런 수급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뭐 2분기에 실적 개선이 더욱 뚜렷해진다는 이런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상반기 내에는 큰 폭의 주가 상승이 가능한 구간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차트적으로도 뭐 단기 박스권 하단에 위치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지금 이 가격대 38,500원대가 어느 정도 지지 라인이 되면서 오늘 좀 강한 반등을 보이고 있는데 충분히 단기 박스권 위까지 한 41,000원까지는 충분히 오를 수 있는 그러한 그 힘이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단기적인 대응 한 41,000원에서 우선은 수익 실현을 좀 하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LG 디스플레이 사실 수 있는 방법은 41,000원 정도에서 수익 실현하는 것이라고 전문가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끝번호 5718 쓰시는 분인데요. NC소프트, 아까 저희가 좀 방송 중간에 이 종목을 다뤄드렸었는데 얼마에 매수하면 좋겠습니까? 호남석유도 오늘 하락하는데요 하셨는데 일단 시간 관계상 저희가 NC소프트 정도만 봐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최일종 팀장님께서는 20만 원 정도 보유하고 계시다가 20만 원 정도의 손절을 얘기를 하셨는데 오히려 빠지니까 살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예. 저 같은 경우는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지금 사야 될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뭐 신작 게임이 나오고 또 테라라는 또 라이벌 때문에 우선은 한 번쯤 다시금 꺾였던 모습을 볼 수가 있지만 앞으로도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해외발 매출 부분이 지속적으로 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악재가 나왔죠. 야구단, 창단, 또 뭐 라이벌 게임주들 악재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에서 손절할 이유는 없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문자 주신 분 같이 지금 사실 기회가 있다는 것은 지금 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가능성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뭐 기관들 같은 경우도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랬을 경우에는 과감하게 매수를 하시고 오히려 호재가 나와서 모두들 다 NC소프트 좋다고 할 때는 파십시오. 차라리 시장과 반대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트 깨졌다고 볼 수는 있지만 가격이 쌉니다. 지금 예전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 줬었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지금 가격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면 충분히
그 포트 비중에서 30% 이내에서는 지금 가격대에서도 매수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시황 관계상 오늘 종목 상담은 이쯤에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따가 우리 정윤성 PB는 증권주를 들고 오셨다고 하시니까 삼성증권 보내신 분들은 아주 짧게나마 의견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신기현 전문가의 오늘의 관심주, 아까 뭐 저평가된 중소형주 보자 하셨으니까 약간은 작은 거 들고 오셨을 것 같아요. 예, 그것보다도 우선은 이제 좀 그린 쪽에 이제 그 중점을 두고 이제 그 투자 포인트로 잡아봤습니다. 네. 특히 이제 동양강철을 이제 갖고 왔는데 사실 이 종목은 이제 단순한 그런 종목 업종을 넘어서 이제 그린 에너지 그런 관련된 주로서 이제 신규 신성장 산업에 대해서 상당히 모멘텀이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특히 뭐 자동차 그리고 고속철, LNG 선박 등 그리고 거기다가 태양광까지 이제는 미래 성장의 그런 한 사업적인 측면을 이제 구축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이제 베트남의 그런 국영 석탄 광물공사와 그런 그 자원 개발에 대한 체결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원스톱이죠. 원재료에서 고부가가치 제품까지 만드는 거를 일사천리로 하기 때문에 제품 원가는 훨씬 더 낮아지기 때문에 경쟁력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또 중국과 법인 그런 자회사들의 실적 개선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 지금 차트상으로 좀 많이 오른 감이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미래 신성장에 대한 부각이 계속적으로 나타난다면 지금의 주가는 충분히 정고점 돌파 이후에 강한 상승세를 이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그런 종목이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매수가를 한번 매수가를 잡아드리면은 뭐 지금 이 가격대에 충분히 분할 매수 관점에서 유효한 구간이고요. 목표가는 7,000원까지 바라보시면은 무리 없는 투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자, 7,000원 정도까지 동양강철 한번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우증권 들고 나오신 정윤성 PB는 이미 앞서서 삼성증권과 HMC 투자증권으로 각각 한 40% 가까이 그리고 20% 이상 수익을 내신 분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뭐 증권주에 뭔가 좀 촉이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데 오늘 대우증권 얘기하시기 이전에 삼성증권 75,000원에 20% 정도 갖고 계신데 오늘 급락이 잘못 걱정된다고 문자 보내신 분께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저도 아침부터 이제 스파트형 이제 자문사 랩이 출시가 이제 못하게끔 그렇게 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는 뉴스가 나오면서부터 이제 삼성증권에 대한 매도 물량 나오더라고요. 저도 상담하고 고객들 같은 경우도 삼성증권 비중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저도 아침에 좀 고민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런 부분이 된다면 악재는 분명히 맞고 지금도 악재를 반영하듯이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삼성증권이 근데 스파트형 이 랩 부분이 어느 정도 차지를 하냐. 우선은 자민형 랩 중에서 스파트형 랩은 분명히 인기가 있고 비중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좀 표명하는 부분이 있고 하지만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랩 부분이 아니라 또 ELS든지 거액 자금 같은 경우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추세는 오히려 어느 정도 여기 이제 21선을 많이 깨준다고 하면 매수 타이밍으로서는 볼 수 있을 부분도 있고 자문형 스파트형 랩이 아예 출시가 중단된다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아직 단정이 되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반대 부분이 났을 경우는 오히려 또 급등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염두를 해주셔서 손절 부분을 과감하게 하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손실을 보신 분들은 손절을 하지 마시고 좀 기다리시길 바라겠고 제가 추천해드렸을 때 사셨던 분들은 이미 30%에서 40%까지 다 수익이 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등주에서 2등주로 넘어가서 단기 매매를 하실 분들은 지금 대우증권 같이 2등주로도 많이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우증권 차트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대우증권 같은 경우 오히려 올랐던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브로커리지 부분 같은 경우도 상당히 강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업 내용을 보면 지금 삼성증권 대비 상승률 대비가 상당히 저평가 메리트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 있고 주식거래대금이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브로커리지 부분이 상당히 수혜를 받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산관리 부분도 상당히 삼성증권 다음이지만 앞으로도 많이 따라갈 수 있는 역량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수혜가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28,700원, 목표가는 33,000원, 손절가는 22,5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고 지금 같은 경우는 5일선 위주로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5일선 닿았을 경우는 매수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증권에 촉이 있는 우리 정윤성 PB께서 삼성증권과 HMC 투자증권으로 재미를 보신 다음 그 다음으로 집어든 증권주는 대우증권이었습니다. 목표가 33,000원까지 제시하셨고요. 오늘 신기현 전문가의 관심주였던 동양강철도 여러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분 전문가와는 이쯤에서 인사드릴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수 선물도 280 찍었고요. 코스피 장중 사상 최고가 경신했습니다. 2119.24, 오늘 2120 찍을 뻔했네요. 기관이 막판에 컴백했고 외국인들이 7,000개 넘게 선물을 사준 결과입니다. 동시호가 접어들었고요. 저는 장 끝나고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